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 일단은 1차 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학습 목표를 보면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제일 깊게 공부해야 될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하고 자연현상의 특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게 굉장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학문적 관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배울 내용 미리 보기 한번 간단히 참고만 하고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인데요. 일단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인간의 모든 활동, 우리의 대화, 이것도 사회문화 현상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밥을 먹었다, 이것도 전부 사회문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라든지,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거, 우리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들, 스포츠, 패션,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일단 가치 함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치 함축성이라는 것은 또 자연현상하고 이제 비교를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자 1번 친구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가치 함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개입됐다는 것이에요. 이 가치가 개입됐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도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정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배고파서 밥을 먹었다, 어묵을 사 먹었다, 이건 전부 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었을 수도 있고, 어묵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확률성이라는 말, 여기다 대체를 좀 해주세요. 확률성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입니다. 확률성과 개연성, 이것은 이제 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친구의 어깨를 툭 쳤을 때 친구의 반응, 왜?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우리가 갑자기 어깨를 툭 쳤는데 화를 막 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성, 개연성, 이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어떨까? 어떻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확률성, 개연성 정의를 쭉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 포인트를 줘서 일반 친구가 다시 한번 이쪽 파트를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존재하고, 그럼 이제 좀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 자연현상은 어떻겠습니까? 예외가 없겠죠.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비교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문화 현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비슷한 특징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나라나 다 똑같죠. 또 결혼을 한다, 옷을 입는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 다르죠. 밥을 먹는 것들, 우리는 뭐 아침에 국과 밥을 먹지만 어디서는 스프와 뭐 패티를 먹는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을 할 때 어떤 의식을 처한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자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친구들은 그냥 적기만 하고요. 일반 친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자, 자연현상의 특성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계속 1번 친구가 좀 수고해주세요. 몰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몰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빼앗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가치를 빼앗는다. 가치가 어떻다? 중립되어 있다. 아까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함축되어 있고 가치가 개입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몰가치성은 가치를 어떻게 한다? 중립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에서 N 드라이브, 그러니까 출발을 안 하려면 중립을 놓거든요. 중립을 놓는다는 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런 게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우리가 같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뭐 홍수가 난다, 뭐 가뭄이 있다,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가치를 개입할 수가 없고 중립할 수가 있습니다. 필연성은 아까 공부했던 확률성, 개연성, 이거와 또 비교돼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확실은 뭐냐면 인과, 나중에 법칙 공부하겠지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들, 그러한 것들을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현상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찾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회문화현상에서 특수성, 보편성을 공부했는데요.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있어요. 이거는 시대와 장소,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언제나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 물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수증기죠. 수증기로 가서 구름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에서 이제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비가 떨어지죠. 이건 보편적인 자연현상이에요. 이것은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한국을 가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수신호, 그러니까 뭐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런 행위들은 미국에서 볼 때와 한국에서 볼 때와 아프리카와 동남아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특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가 자연현상의 예는 무엇이 있으며 사회문화현상의 예는 무엇이 있는지 가능하면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로 들자면 사회문화현상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드는 것이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각자의 뭐 뜻이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것이 뭐 최고라는 뜻이고 어떤 나라는 이것이 뭐 좀 약간 모욕의 행위다. 근데 자연현상은 뭐냐? 이런 사회문화현상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연현상은 동일하게, 예를 들면 아까 말했죠, 수증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예를 이번 친구가 한 두세 개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일단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한번 볼게요. 자, 가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지금 그림을요, 글씨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거 하면 이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됩니다. 1번 문제로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가뭄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뭄을 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개입해서 뭐 나라 안 나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뭄으로 인해서 설탕 가격이 상승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땅에서 뭐 물건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생산 자원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설탕 가격의 상승도 결국에는 경제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수요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어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결과가 벌어졌지만 이것은 사람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죠. 가뭄은요.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중립, 몰가치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해?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생겨요. 보편성.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생기는 건 아프리카, 미국, 한국 다 똑같다. 자, 그런데 설탕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가치가 함축되어 있죠. 이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꼭 설탕 가격이 상승되는 건 아닙니다. 개연성이죠. 확률적인 거예요. 가뭄이 일어났으니까, 예를 들면 자원이 없으니까 설탕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면서도 어떻다. 아까 말했죠? 특수하다. 특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수성. 자, 3번 친구들이 보편성과 특수성, 이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 될 건데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고, 특수성이라는 것은 뭐고, 또 이 두 가지 어떤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3번 친구 부탁합니다. 한 가지가 안 나온 게 있어요. 이 파워포인트예요. 자, 이것은 1번 친구들이 한번 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현상은요, 사존 인필 법칙이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사존 인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법칙, 존재 법칙, 인과 법칙, 필연 법칙이에요. 자, 각각의 뜻을 써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은요, 당규 목자예요. 당위 법칙, 규범 법칙, 목적 법칙, 자유 법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조사를 해서 잘 써서 친구들에게 필기도 시켜주고 또 알려주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맞췄는데요. 자, 다시 이제 그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의 비교를 마쳤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하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인류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뭐 이 각각의 그 특징점들은 여러분이 그냥 쭉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 뜻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필기는 하는데요. 뭐 이 뜻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 체크를 하나 할게요. 사회과학은 어떤 탐구 대상에 따라서 여러 학문으로 분화되면서 발달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세분화 전문화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다 꼭 체크를 해주세요. 세분화 전문화. 이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 어떤 학문들도 사회학도 굉장히 세분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발달됩니다. 뭐뭐 사회학, 뭐뭐 사회학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계속 밑을 알 수 없게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이 학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1번으로는 이런 특징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분화, 전문화 이런 특징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2번 친구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세분화, 전문화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간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방금 같이 간학문적 연구의 필요성도 있더라. 이건 뭐냐면 사회학이라는 게 아까 있었고 경제, 문화, 심리, 정치학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근데 사회문화학을 하나 던져 놓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배웠던 출산율 저하예요. 자, 이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는 사회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출산율이 이렇게 없어진 것은 확대 가족이 줄고 핵 가족이 많아져서 그럴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치학적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정치학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정책적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엄마들, 산모들 또는 그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면 또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거고, 또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키워내는데 뭐 1억에서 뭐 몇 억이 들다더라. 그럼 이런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뭐 어떤 몇 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계를 이룰 수 있고, 자, 이런 경제학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문화인류학이냐 심리학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자, 이게 바로 간학문적 연구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문적으로 가면서도 좀 개별적인 연구를 통합하는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간학문적 연구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차 시를 마쳤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여러분 좀 굉장히 얼떨떨할 텐데요. 자, 1, 2, 3번 친구들이 각자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꼭 그 역할만 하진 마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부를 한 거니까 필기한 내용들을 서로 설명을 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번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2번, 3번 친구들은 준비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제시를 했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서 하나의 노트를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